안녕하세요. 안녕책다방 예린입니다. 2025년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제 속도를 찾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독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를 할 때만큼은 그래도 내 리듬대로 나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나마 좀 저는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한 달 동안 읽은 책 6권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비비언 고닉의 사나운 애착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기까지 좀 용기가 필요했던 책입니다. 왜냐면 이 표지에서도 보이듯이 아마도 모녀로 예상이 되는 이 표지의 제목이 사나운 애착인 거예요. 사나운 애착이라는 제목에서 오는 묵직함 때문일까요? 모녀 관계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녀 관계의 섬세하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희 엄마와의 관계를 내가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뒤로 미루다가 용기를 내서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요, 비비언 고닉이 인생 전체를 관통해온 엄마의 존재를 아주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마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비언 고닉의 회고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숨이 막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고 도망가려고 해도 또 결국 엄마 옆에 서 있게 되는 그런 복잡 미묘한 정말로 사나운 애착인 그런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밑줄을 많이 그었고 플래그도 많이 붙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123쪽이고요.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 엄마는 어디에나 있다. 내 위아래에 있고 내 바깥에 있고 나를 뒤집어 봐도 있다. 엄마의 영향력은 마치 피부 조직의 막처럼 내 콧구멍에, 내 눈꺼풀에, 내 입술에 들러붙어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엄마를 내 안에 들였다. 나는 엄마라는 마취죄를 들이마시고 취했고 풍요로우면서도 밀실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엄마의 존재감. 엄마라는 실제. 숨통을 틀어주는 고통받는 여성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서 묘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모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사나운 애착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었겠지만 이것이 내가 막연하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비비언 고닉이 쓴 회고록에서 이것을 마주하는 건 굉장히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위로가 되었던 문장이었고, 이 사랑과 숨막힘이 공존하는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궁극에는 다정한 애착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다정한 애착이 될 수 있도록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두 번째 책은 정혜윤 작가님의 아무튼 메모입니다. 이 책은 제가 두 번째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독을 한 셈인데요. 독서 모임에서 정혜윤 작가님 책 읽기라고 하는 주제에서 제가 골랐던 책이 아무튼 메모였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정혜윤 작가님을 알게 된 책이 이 책이기도 했고, 저희 책방 필사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사를 했을 만큼 누구에게나 공감 가는 문장이 많은 책이라서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메모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메모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순간을 잃지 않고 붙잡을 것인가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혜윤 작가님의 글을 읽다 보면 슬픈 이야기인데도 끝에는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삶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메모에서는 한 문장을 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꼽은 문장은 이겁니다. 43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우리는 대체로 과거는 짐스러워하고 미래에는 눈을 감는다. 그러나 메모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믿는다. 세계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 혹은 결국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다. 그런 믿음은 없다. 나는 늘 실수하고 길을 잃고 발전은 더디다. 나는 나 자신의 후짐 때문에 수시로 낙담한다. 그래서 더욱더 나 자신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고 세상이 더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가 과거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미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너무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문장이었고 기간을 뚫고 나오는 희망 같은 것들이 이 문장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책에서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지만 이 문장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다시 나아가고 싶다면 내 마음속의 메모입니다. 세 번째 책은 조성익 작가님의 건축가의 공간일기입니다. 저는 건축책을 처음 읽었어요. 그런데 첫 건축책이 이 책이라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건축가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 감정, 기억이 어떻게 흔적처럼 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산문집입니다. 그래서 건축적 지식이 없이도 공간과 감정의 연결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읽으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무슨 로코코, 바로크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다면 첫 장만 보고 바로 덮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좋은 공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그 공간 자체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문장은 이겁니다. 55페이지이고요. 한 계절이 끝나갈 때쯤 또 가을이 다 지나갔네 라고 한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은 가을을 기억할 만한 계절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은 것이다. 도로 포장만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자. 계절감을 느끼는 일은 선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점을 찍어 마음에 저장하는 일이다. 이 문장을 읽고 안녕 책다방을 떠올렸어요. 누군가는 이 책방이 어떤 계절의 점 하나의 순간으로 기억되는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도로 포장하듯이 불안과 우울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저도 흐르듯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점 찍듯이 계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좋은 공간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채울 수 있다입니다. 네 번째 책은 김상욱, 심채경 작가님의 과학산문입니다. 이 책은 제 산문집이고 김상욱 교수님과 심채경 박사님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쓴 산문집이에요. 뭔가 솔직히 말하면 표지가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철수와 영희 같아서 저희 책방에서도 표지 때문에 청소년 과학책인가? 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었고 뭔가 인기가 살짝쿵 없던 책이었는데 두 작가님을 믿고 읽어본 결과 역시는 역시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진 그런 책입니다. 책은 과학의 탈을 쓴 힐링 에세이랄까? 삶을 바라보는 법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읽다 보면 굉장히 내가 지식으로 치유받는 느낌? 이런 기분이 듭니다. 김상욱 교수님은 MBTI도 믿지 않으시고 당연히 사주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지만 MBTI를 재미있어 하는 제가 추측해 보면 왠지 김상욱 교수님은 ST 재질이고 심채경 박사님은
NF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저는 심채경 박사님께 조금 더 공감하고 더 많은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은 157쪽이고요. 20대의 시간 상당량을 말에 대해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저의 가시돋친 말에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대화법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땡땡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저는 점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안에서 자라났으되 밖으로 내뱉지 못한 가시는 제 속에서 맴돌며 스스로를 상처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상처가 나기를 반복한 끝에 저는 이제 막 코드 몇 개를 외운 초보 기타 연주자의 왼손 끝처럼 삶의 굳은 살을 아주 조금은 갖게 되었어요. 저도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찾아봤는데 내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책을 찾기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아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굳은 살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지적 위로를 받고 싶다면 과학산문입니다. 5번째 책은 오정미 작가님의 내 모든 것입니다. 책 너무 예쁘지 않아요? 초판본만 이런 디자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소장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를 인터뷰한 르포 에세이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인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괜히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뭐 인생책, 인생 영화 이러면 괜히 좀 라이트한 것보다는 있어 보이고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일만한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드는데요. 여기에서는 진짜 찐 인생 영화를 얘기합니다. 뭐 코요테 어글리라든지 걸어도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이런 것처럼 정말 나한테 영향을 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찐 인생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한 13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많은 밑줄을 긋고 페이지를 접었던 이야기는 4번째 이야기인 봄의 마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골랐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인데요. 79페이지이고요. 서사에 대한 욕망을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도 늘 주인공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아마 진짜 주인공의 운명에는 어떤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 사실 우리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회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내가 있을 곳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한켠의 자리, 조연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때때로 조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인공일 수만은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낸 문장이고 또 이것을 적절히 살아가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의 문장인 것 같아서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영화를 꼽을 때 저도 있어 보이는 영화를 꼽을까 뭘 할까 하다가 로맨틱 홀리데이를 꼽았었어요. 로맨틱 홀리데이는 제가 그냥 매해 겨울이 오면 그냥 틀어놓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약간 무기력증이 왔을 때 그런 몽글몽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보면
뭔가 조금의 에너지가 차올라서 저는 이 영화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한 주평은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책은 사사키 아타루의 모두를 위한 철학 입문입니다. 철학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철학책은 많이 안 읽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은 제목에서 모두를 위한 철학 입문이라는 제목답게 정말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이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슉슉 넘어가진 않아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유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잘 읽히지만 빠르게 읽을 수만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심이 있다? 혹은 좀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런 분들께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독서 모임에서도 이 책을 다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갔던 것이 모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욕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보고 모방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예시가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한 참여자분께서 뭐 패러글라이딩 같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내 버킷리스트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왜 이게 버킷리스트가 됐지? 뭐 어디 여행, 어디 맛집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고자 하는 타인의 욕구일까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한 주평은 읽기에는 쉽지만 삶에 대한 무게는 깊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에 읽었던 6권의 책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11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곧 조금 있으면 2025년이 끝나가기도 하는데요. 정신없이 살았다면 책 한 권 읽으면서 나만의 속도 그리고 내 안에서 나한테 하는 나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2025년의 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